엄마, 이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딸아이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식집 주인이라고요? 저는 그날 밤부터 그 남자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죠.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뒷문이 열리더니 그 남자 오민호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저 박스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한밤중에 몰래 박스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남자.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습니다. 우리 딸이 가진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저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뒤를 밟았죠. 빗물에 젖은 골목길을 따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는 골목 안쪽 낡은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열었죠. 그 안에 든 것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건물주라는 작자가 가게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죠. 당장 이 가게 비우든가 내 말대로 하든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만 꽉 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제 가방 속 낡은 꽃무늬 손수건. 28년 전 어떤 분이 제게 주신 이 손수건이 모든 진실의 열쇠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이름은 박명숙입니다. 올해 55이에요. 지금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사장님, 이번 달 매출 보고서 올립니다. 직원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어요.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딸 수진이가 싱글벙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호 오빠가 특별히 칼국수 만들어줬어. 진짜 맛있었다니까? 그래. 저는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 수진이가 며칠 전에 찍어서 보여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과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오민호. 분식집 주인이라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좋은 대학 나왔고 지금은 제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분식집 주인이라니.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민호 오빠 가게로 같이 가요. 인사 제대로 드리고 싶대. 그래, 알았어.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죠.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밤 저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그 분식집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는 순잔의 칼국수라고 쓰여 있더군요. 낡은 플래카드가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가게 안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보였죠.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은 이미 다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우리 딸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저는 차 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원래 끊었던 담배였는데 요즘 다시 피우게 됐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손이 가더라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호가 앞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에는 커다란 박스를 들고 있었죠. 저 시간에 저걸 들고 어디를 가는 거야? 저는 차 시동을 끄고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뒤를 밟기 시작했죠. 빗물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호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길이었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골목 끝에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민호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박스를 내려놓았죠. 저는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민호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려고 목을 쭉 빼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발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가 휙 돌아봤죠. 저는 재빨리 담벼락에 바짝 붙었어요. 숨소리까지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민호는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박스에서 뭔가를 꺼내 창고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불이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빈 박스를 들고 다시 나왔죠. 저는 민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낡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이게 뭐야? 창고 안에는 낡은 냉장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위에 자유롭게 가져가세요라고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슬쩍 열어봤죠.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반찬을 여기다 놓고 간 거야?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체 왜 한밤중에 몰래 이런 걸 하는 거죠? 자선 사업을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큰 이득을 보려는 건 아닐까? 가난했던 시절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다가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요.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릴 때 도와주겠다며 나타났다가 결국 더 큰 이자를 요구하던 사람들을요. 우리 딸은 그런 일 겪게 할 수 없어. 절대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수진이 방에서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딸아이가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누구랑 문자하는 게 분명했죠. 민호일 겁니다. 저렇게 좋아하는데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또 누군가에게 딸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그 옛날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가 접혀 있었죠. 꽃무늬가 그려진 면 손수건. 세월의 발에서 색이 다 빠졌지만 저는 이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 누군가 이걸 건네주었거든요. 손수건을 펼쳐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비에 젖어 떨고 있던 저와 어린 수진이, 그리고 우리를 살린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 그때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딸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세상에는 진짜 선한 사람도 있지만 가면을 쓴 사람도 많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죠. 좀 더 지켜봐야겠어.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 민호라는 남자. 그가 정말 우리 딸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낼 겁니다. 딸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손수건을 다시 접어 상자에 넣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이러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은 이 천조각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거든요. 28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때 저는 27이었어요. 남편 영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죠.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다가 저녁에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임신 8개월이던 저는 그 충격에 쓰러졌고 일주일 뒤 조산으로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부인, 장례비랑 병원비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만 3천만 원이었죠. 시댁에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안 계셨고요.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거리로 나앉았어요. 가진 거라곤 몸에 걸친 옷 한 벌과 딸아이뿐이었습니다. 으앙, 으앙. 수진이가 울었어요. 배가 고픈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물려도 젖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지 못한 지 사흘째였거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수진이를 품에 꼭 안고 골목길을 헤맸어요. 어디라도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죠. 저기요. 잠깐만요. 가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쫓겨났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꺼져.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계속 걸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질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순잔의 분식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가게 안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가게 앞까지 걸어갔어요. 하지만 유리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아줌마,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나, 이 추운 날 아기까지 안고. 얼른 들어와요. 정신을 차리니 가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몸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죠. 아기가 너무 차가워요. 얼른 따뜻하게 해줘야겠어. 70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인자한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수진이를 담요로 감싸고 제게 뜨거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몸을 녹여야 해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 냄새가 났죠. 육수를 내는 냄새였습니다. 아줌마,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요? 사흘 전입니다. 사흘이나? 그럼 아기젖도 안 나오겠네. 잠깐만 기다려요. 할머니는 손놀림이 빨랐어요. 멸치 육수를 낸 뒤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었습니다. 그걸 돌돌 말아서 칼로 썰더니 펄펄 끓는 육수에 넣었죠. 다 됐어요.
얼른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요. 할머니가 내밀어준 칼국수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고명으로 올려진 계란지단과 김가루, 파가 어찌나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던지. 저,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사람이 굶으면 안 되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몸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죠? 우리 멸치 육수는 진짜 제대로 우려낸 거예요. 정성이 다르거든요. 할머니가 옆에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대답도 못하고 계속 울면서 국수를 먹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아기 분유도 줘야겠네. 잠깐만요. 할머니는 어디선가 분유를 꺼내 와 따뜻하게 타주었어요. 수진이에게 젖병을 물렸죠. 아이가 쭉쭉 빨아먹었습니다. 아가야, 많이 배고팠구나. 할머니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뭐든지 하겠습니다. 일? 네,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줌마, 나도 가게가 어려워요. 사람을 쓸 형편이 안 돼. 그렇군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갓난아기 딸린 여자를 받아주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내가 아는 곳 하나 알아봐 줄게요. 청소 일자리인데 괜찮겠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요. 내일 아침에 사장한테 전화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할머니는 가게 안쪽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깨끗하게 빨아서 햇볕 냄새가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할머니가 방을 나가기 전에 뭔가를 건넸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면 손수건이었어요. 이거 아기 싸개로 쓰세요. 낡았지만 깨끗해요. 이것까지. 됐어요. 나 손수건 많아. 그거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꽃무늬 손수건으로 감싸 안고 잠들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약속대로 일자리를 구해주었어요. 건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고시원 하나는 얻을 수 있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잊어도 돼요. 대신 아기 잘 키우세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보답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후로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청소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수진이를 업고 일하는 날도 많았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작은 가게 하나를 낼 수 있었어요. 식자재를 파는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건 싸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았죠. 그러다 보니 단골이 늘어났고 가게도 점점 커졌어요. 5년, 10년이 흐르며 작은 가게는 유통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직원 30명을 거느린 사장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를 다시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 분식집이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정신없이 헤매다가 쓰러진 거라 위치를 몰랐습니다.
가끔 비슷한 골목을 지나가면 찾아보곤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도 건강하게 컸고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딸아이가 사랑하는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이 순잔의 칼국수라니 너무 비슷했습니다. 혹시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순자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모를 인연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는지도 몰라요. 만약 정말 그 할머니와 관련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악용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해. 저는 다시 손수건을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일 다시 그 가게에 가보기로요. 이번엔 낮에 정면으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진실이 뭐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28년 전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 그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면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죠.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낡긴 했지만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게 보였습니다.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이상한 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 나눔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죠. 저기 앉으세요. 주문 받을게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곧 나옵니다. 민호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8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죠. 민호야, 오늘도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직접 나와서 할아버지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에 비닐봉지를 하나 쥐어줬죠. 이거 집에 가서 드세요. 제가 아침에 만든 김치예요. 아이고, 이걸 또. 고맙네. 괜찮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잘 챙겨 드셔야죠. 할아버지가 나가고 민호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연기일까, 진심일까? 잠시 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맛있게 드세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입 먹어봤어요. 국물 맛이 익숙했습니다. 멸치를 오래 우려낸 깊은 맛이었죠. 28년 전 그날 밤 먹었던 그 맛과 비슷했어요. 맛이 어떠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죠. 맛있네요. 육수를 직접 내시나 봐요. 네, 매일 새벽에 멸치 우려서 만듭니다. 저희 이모가 그러셨거든요. 육수는 정성이라고. 이모요? 네, 이 가게 원래 주인이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모가 평생 이 가게 하셨거든요. 민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늘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선행이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순자, 그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니. 저기, 혹시 이모분 성함이? 이순자예요. 왜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말 그 할머니였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었죠. 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국수를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관찰했어요.
민호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파 빼드릴까요? 지난번에 소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오, 그걸 기억하네. 고맙네. 할머니, 국물 싱겁게 해드릴게요. 혈압 조심하셔야죠. 그래, 고마워라. 모든 손님의 건강 상태와 기호를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일어나더니 벽에 붙은 따뜻한 마음 나눔판 쪽으로 갔어요. 주위를 살피며 도장을 하나 찍었죠. 할머니, 자리에 앉으세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칼국수를 끓여서 할머니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국수를 받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많이 배고프셨죠?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28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벽에 붙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도장을 찍어주세요. 우리 모두의 밥상입니다. 저기, 저 도장판은 뭔가요? 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결제 시스템이에요. 여유 있으신 분들이 미리 돈을 내시면 제가 도장을 찍어드리거든요. 그럼 어려운 분들이 와서 조용히 도장 떼고 드시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이모 아이디어였어요. 어려운 사람이 당당하게 밥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저도 선결제 하고 싶은데요. 도장 5개 정도 찍어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가게를 나와 차로 돌아오는데 한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양복을 입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오민호 씨, 이번 달 임대료 이야기 좀 합시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차 안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강 사장님, 이번 달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기다려? 벌써 일주일 늦었잖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임대료 인상한다고. 하지만 계약서에. 계약서?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오면 건물값 몇 배로 뛸 건데 그때까지 이 싼값으로 내줄 것 같아? 건물주 강성태였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안에서도 다 들렸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정이. 사정? 그딴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저 이상한 도장판도 당장 치워. 공짜로 밥 주면 나한테 뭐가 남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이모님께서 이모고 뭐고 죽은 사람 얘기하지 마. 내가 건물주야, 건물주. 강성태가 소리를 지르더니 가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인간이, 저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다니. 그날 저녁 다시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민호가 또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뒤를 밟았죠. 창고 앞에서 민호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걸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할머니들 내일도 잘 드시겠지. 민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나타났어요. 주위를 살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 몇 개를 꺼내 봉지에 담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이모의 뜻을 이어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한 할머니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민호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세요? 방금 전화 왔는데 손자가 사고 났다고 1,000만 원 보내라는데. 이거 진짜야?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받아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사기예요. 사기라고? 네, 여기 번호 보세요. 손자분 번호랑 다르잖아요. 제가 직접 손자분한테 전화 드릴게요. 민호는 할머니 핸드폰에서 손자 번호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손자는 멀쩡히 회사에 있었죠. 할머니, 손자분 괜찮으시대요. 사기 맞죠? 아이고, 그럼 내가 속을 뻔했네.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이런 전화 많이 온대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습니다. 만약 민호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뭘 의심한 거지. 민호는 진짜였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저런 선한 사람이 강성태 같은 악질한테 당하면 어떡하나. 가게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법무팀에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조사해야 할 게 있는데요. 건물주 불법 행위 관련해서 뭔가 해야 했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법무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강성태라는 자 조사해 봤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요? 일단 건축법 위반이 3건, 세금 체납이 2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들한테 불법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강요한 전력도 있고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강성태는 전형적인 건물 갑질러였어요. 이 정도면 고발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나서시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익명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있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 건물 주변 부동산 시세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민호를 도우면서도 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래, 들어와. 수진이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민호 오빠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왜? 무슨 일 있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2배로 올린대요. 그리고 다음 달까지 못 내면 나가라고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네. 민호 오빠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다 알아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싫대요.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겠대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정말요? 엄마도 민호 오빠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지켜보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수진이는 조금 안심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호의 가게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민호의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강성태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건물주가 식자재 납품까지 하고 있어? 네, 그것도 시세보다 비싸게 받고 있어요. 사실상 강제 납품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더 알아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강성태는 민호에게 자기 업체에서만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거부하면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협박했죠. 사장님, 그리고 이것도 이상해요. 최근에 납품된 반찬들 중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섞여 있었대요. 뭐라고? 민호 씨가 반품했는데 강성태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은 내라고 하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악질이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다니. 그날 저녁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갔어요.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7시쯤 강성태가 나타났어요. 트럭 한 대를 몰고 왔죠. 오민호, 나와봐. 민호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번 주 물건이야. 확인하고 사인해. 강 사장님, 지난번 반찬 아직 환불 안 받았는데요. 환불? 그거 내 문제 아니야. 내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지. 하지만 유통기한이. 시끄러. 그냥 받아. 안 받으면 이번 달 임대료 올린다. 강성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민호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박스들을 가게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성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착한 척하면서 장사해봤자 소용없어. 이 바닥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트럭이 떠나고 민호는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분명 또 불량품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주방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어떡해요? 이런 걸로 손님한테 음식 못 해드리잖아요. 다른 데서 사올게요. 이건 제가 처리할게요. 그럼 또 적자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느껴졌어요. 주방 아주머니가 들어가고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박스를 들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또 어디 가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민호는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박스를 열더니 상한 반찬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겠네. 이건 안 되고. 민호가 중얼거리며 반찬을 분류했어요. 조금이라도 괜찮은 건 따로 담고 완전히 상한 건 버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가며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는 불량품을 받고도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거죠. 작업을 마치고 민호가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박스를 확인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또 강성태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구청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가게예요. 위생 상태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가게 위생은 항상 깨끗하게. 그건 검사해봐야 알죠. 직원들이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주방도 확인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생 상태 양호해요. 강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제대로 본 거 맞아? 네, 확실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 규모 가게 중에서는 제일 깨끗한 편이에요. 직원들이 가고 강성태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 다음엔 가만 안 둬.
강 사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저 열심히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짜로 밥 주고 반찬 나눠주면서? 그게 장사야? 그냥 호구지. 강성태가 비웃으며 가버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차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서 저 자식 목덜미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죠. 그날 오후 저는 가게 천장을 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낡은 천 조각이 걸려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꽃무늬였습니다. 제가 가진 손수건과 똑같은 무늬였죠. 저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천 조각이 제 손수건과 한 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쓰던 것이었겠죠. 민호도 그걸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진짜 확실해졌어. 민호는 진심으로 이모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라고. 강성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께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꽃무늬 천 조각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확인해 봐야 해, 확실하게.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게로 향했죠. 가게는 당연히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골목 안쪽 뒷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려 있더군요. 들어가도 될까? 망설였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부엌 쪽으로 갔어요. 가게 안은 어두웠지만 가로등 불빛이 조금 들어와서 보였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꽃무늬 천 조각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손을 뻗어 천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수건과 맞춰봤어요. 맞아. 무늬가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천이 찢어진 거였죠. 손이 떨렸어요. 부엌 구석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나무 선반이 보였어요. 선반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순잔의 분식 마이너스 기록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펼쳐보니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함께 가게에 왔던 사람들, 도와준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할아버지 한 분 저녁도 못 드셨다고 하셔서 칼국수 한 그릇 드림. 꼭 건강하시길. 1995년 8월 5일. 학생이 돈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어서 점심 주고 택시비도 줌. 집에 잘 가길. 이순자 할머니가 쓴 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었죠. 손이 떨리며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6년으로 넘어갔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그날이었어요. 제가 쓰러졌던 바로 그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비 오는 날. 젊은 엄마 한 분이 갓난아기 안고 가게 앞에 쓰러져 계셨음. 급히 안으로 모시고 칼국수 끓여드림.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서 드렸는데 눈물 흘리시며 드셨음. 아기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음. 분유 타서 먹이고 담요로 감싸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으로 노트가 젖어들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박명숙. 27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중이라 하심. 딸 이름은 수진. 생후 2주일. 너무 안쓰러워서 제 손수건을 꽃무늬면 손수건을 반으로 찢어서
하나는 아기 싸게로 주고 하나는 제가 간직하기로 함. 이 엄마와 아기가 꼭 잘 살기를 기도함. 1996년 11월 24일 청소 일자리 알아봐줌. 김 사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심. 명숙 씨 정말 기뻐하시며 고맙다고 하심.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격려해드림. 1996년 11월 30일 명숙 씨가 첫 월급 받았다며 오셨음. 칼국수 값 주시려 했는데 안 받음. 대신 수진이 사진 보여주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정말 다행임. 할머니는 그 후로도 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셨어요. 1997년 5월 3일 명숙 씨가 가게 차렸다며 인사하러 오심. 정말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감동. 꼭 성공하시길. 2000년 2월 10일 명숙 씨 소식 들음. 사업 잘 되고 계신다고. 수진이도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정말 기쁨. 하지만 2005년을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는 끊겼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다시 만나지 못하신 거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명숙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음. 그 엄마와 아기가 잘 살고 있기를 매일 기도함.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민호야, 혹시 내가 이 노트를 본다면 기억해라. 우리가 남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친절은 반드시 돌고 돈다는 것을. 이모는 너를 믿는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순자 할머니는 저를 평생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민호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던 거예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죠. 저는 박명숙 사장님? 민호가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미안합니다. 무단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민호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노트를 봤습니다. 그게 이모 노트. 보셨군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박명숙 사장님이 바로 그분이신가요? 이모가 평생 찾으시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예요. 28년 전에 이순자 할머니께 목숨을 구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수진이가 그때 그 아기? 네, 제 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평생 후회가 하나 있다고. 그 엄마와 아기를 다시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는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꼭 잘 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은혜를 갚으러 오실 거라고.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다시 찾았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민호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닙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모는 지금도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박 사장님이 잘 사시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수진이가 제 약혼자라는 것도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모가 하늘에서 맺어주신 것 같습니다. 민호가 미소 지었어요. 눈물이 글썽이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풀린 인연의 실타래였죠. 민호 씨, 제가 사실은 고백하려는데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저를 의심하셨죠? 어떻게?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게 그게 박 사장님이셨군요.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딸을 생각하는 엄마 마음이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니요? 박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으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안심하시고 수진이를 맡기실 수 있잖아요. 민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 씨, 이모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길을 가면 된다고. 그때 창밖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수건과 천조각을 함께 쥐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태라는 자를 막고 이 가게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할머니께 갚아야 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기도 하고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제 일은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요? 이모가 그러셨어요. 진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진짜 독립은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고. 하지만 강성태는 너무 악질이에요. 혼자서는 괜찮습니다. 저도 방법을 찾을 겁니다. 민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요? 정말 힘들면 언제든 제게 연락하세요. 저는 가족입니다. 곧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게를 나왔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계획을 앞당깁시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네. 강성태 쪽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중개인들이랑 만났다는 정보가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아마도 건물을 팔려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물이 팔리면 민호는 쫓겨날 게 분명했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네, 서두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민호를 지켜야 한다고. 이순자 할머니의 뜻을, 그 따뜻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늘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시동을 걸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갚을게요. 늦었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도움을 거절했지만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김 변호사님, 강성태 고발건 어떻게 됐나요?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든 제출 가능해요.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강성태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민호의 가게를 지킬 방법을 찾는 거였죠. 사장님,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예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구매팀 김 대리를 불렀습니다. 대리님, 급하게 물건 좀 보내야 하는데요. 무슨 물건이요? 멸치, 밀가루, 식용유. 여기 리스트 있어요. 전부 최상급으로 준비해 주세요. 김 대리가 리스트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장님, 이 정도 양이면 작은 식당 몇 달 쓸 분량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 주소로 익명으로 보내주세요. 발신인은 따뜻한 이웃이라고 쓰고요. 알겠습니다. 김 대리는 이상한 표이였지만 묻지 않았어요. 저는 계좌에서 500만 원을 따로 빼놨습니다. 물품 대금이었죠. 사흘 후 민호의 가게 앞에 트럭이 섰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 순잔의 칼국수 맞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택배 왔습니다. 서명 좀 해주세요. 민호가 나와서 박스들을 확인했습니다. 커다란 박스가 10개나 됐죠.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발신인이 따뜻한 이웃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물인가 봐요. 민호가 박스를 열어봤어요. 프리미엄 멸치, 최상급 밀가루, 참기름, 들기름. 모두 최고급 식자재였습니다. 이게 대체... 민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주방 아주머니도 나와서 함께 확인했죠. 사장님,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런 멸치는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누가 보낸 걸까요? 민호가 박스를 뒤져봤지만 발신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운 거였죠.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마 이순자 할머니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오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강성태 고발 접수 완료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은 구청에 건축법 위반 신고도 넣었고 국세청에는 세금 포탈 제보도 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곧 조사 들어갈 거예요. 잘했어요. 그리고 건물 관련은 조사 중입니다. 강성태가 급하게 팔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내는 중이에요.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강성태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호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했죠. 이틀 후 강성태에게 이상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강성태가 봉투를 뜯더니 안에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뭐야 이게? 서류에는 그의 모든 불법 행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건축법 위반, 세금 포탈, 불법 임대료 인상, 식품위생법 위반, 증거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는 이미 관계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더 이상 임차인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발까지 갈 것입니다. 강성태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찾으려는 거였죠. 하지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나야. 큰일 났어. 누가 나 신고한 것 같아.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구청 직원들이 강성태의 건물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조사였습니다. 건물주 강성태 씨 계십니까? 저인데요. 불법 증축 및 건축법 위반 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직원들이 건물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 안전기준 미달인 부분들이 속속 드러났죠. 이거 심각한데요. 시정 명령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상당할 거예요. 강성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조사가 끝나고 강성태는 민호의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민호 씨. 네, 강 사장님. 임대료 인상건은 취소합니다. 네.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성태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식자재 사셔도 됩니다. 제 업체 안 써도 돼요. 무슨 바람이? 바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아서요. 미안합니다. 강성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아닌 건 분명했지만 중요한 건 결과였죠.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도장판도? 그것도 계속하세요. 제가 상관 안 합니다. 강성태가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방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네요.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글쎄요. 양심이 생긴 건가? 그럴 리가요. 분명 무슨 이유가.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피식 웃었어요. 알아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장사하세요.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김 변호사에게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강성태가 건물 매각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급전이 필요한가 봐요. 과태료랑 시정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자는 누구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합니다. 건물을 사서 전부 자기네 매장으로 만들 계획이래요. 그럼 민호는 당연히 나가야죠. 계약 해지 통보 받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언제 계약 성사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건물 매입할 수 있을까요? 네. 사장님이요? 네,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죠? 8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준비해 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서두르세요. 다음 주 월요일 전에 계약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8억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쓸 수는 없었어요.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했죠. 적금을 깨고 주식을 팔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받았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돈 정리하시고. 아, 그냥 투자 좀 하려고. 무슨 투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계약 준비를 마쳤어요. 강성태 측과 비밀리에 접촉했죠. 건물 파신다며요? 제가 사겠습니다. 누구신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드릴게요. 프랜차이즈보다 1,000만 원 더 드리죠.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들 계약은 전부 유지해 주세요. 임대료도 그대로요. 강성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거래하죠. 월요일 아침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저는 그 건물의 새 주인이 됐죠. 하지만 민호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건물주가 바뀌었고 모든 조건은 그대로라고만 통보했습니다. 새 건물주께서 임대료 인상 없고 계약 기간도 연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민호에게 설명했어요. 정말요? 새 주인은 누구신데요? 그건 비공개라고 하시네요. 걱정하지 말고 장사 계속하시래요.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주방 아주머니가 옆에서 말했어요. 사장님, 이모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라도 갚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가 막 전화했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완전 좋은 분이래요. 그래, 다행이네. 엄마, 혹시 엄마가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했겠니? 이상한데. 느낌이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은 그 손수건을요. 할머니, 이제 제 차례예요.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릴게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어디선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건물을 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가게 앞을 지나가며 민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민호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걱정 없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이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민호 오빠 가게 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요. 그래. 엄마, 민호 오빠 인정하신 거죠? 이제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래.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와, 정말요?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제 선택 믿어주셔서.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민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알게 되실 거예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말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면 민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토요일 아침 저는 수진이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정식으로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깨끗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앉으세요. 특별히 준비했어요. 특별히요? 네, 이모가 만들던 방식 그대로 끓인 칼국수예요. 사장님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 요리 정말 맛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잠시 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멸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한 입 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8년 전 그날 밤의 맛이었어요.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맛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모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멸치 육수 우리는 시간부터 밀가루 반죽하는 방법까지 전부 이모 방식이에요. 그렇군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함이 가슴까지 퍼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해주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습니다. 이 작은 가게 하나뿐이고 돈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 씨, 네, 사장님.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우리 딸한테 무슨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지켜보면서 알았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 건물주 말이에요. 새로 바뀐.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건물주요? 그게 사실은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사장님, 여기 계셨군요. 급한 서류가 있어서. 변호사님? 지금은, 죄송합니다. 건물 등기 서류인데 오늘까지 사인 받아야 해서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그걸 봤어요. 등기 서류요? 무슨?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주소, 여기잖아요? 사장님, 설마.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요? 수진아,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민호 씨, 제가 거절했잖아요. 도움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강성태가 건물을 팔려고 했어요. 그대로 뒀으면 당신은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이순자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걸 제가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그 마음을, 그 가게를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빚진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쳤어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갚고 싶었어요. 민호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된다고. 그게 진짜 은혜 갚는 거라고. 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걸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28년 전에. 그날 밤 이게 없었다면 수진이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민호가 손수건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장에 천 조각을 내려다 봤습니다. 이모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고요. 민호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모가 그렇게 기뻐하셨을 텐데 만나지 못하신 게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다시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사장님이 잘 사시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민호가 수진이를 봤어요. 이모가 도운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 제 옆에 있으니까. 수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그 아기였어요? 그래, 수진아. 내가 그 아기야. 저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미안해. 말 안 해줘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민호가 먼저 진정했어요. 사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명숙이라고 불러요. 편하게. 그건 아직은.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럼 어머님은 어때요?
어차피 곧 가족 될 거잖아요. 네. 민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그런데 건물은 정말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받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 내고 쓰는 거죠. 다만 좋은 조건으로요. 하지만 민호 씨, 이건 제가 할머니께 갚는 거예요. 당신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이해해 주세요. 민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돼요. 대신 할머니처럼 살아주세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따뜻한 밥 나눠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벽에 도장판을 받습니다. 저도 도장 좀 더 찍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지갑에서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20개 찍었어요. 이 정도면 한동안은 괜찮겠네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 저는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뭔데요? 식자재 쿠폰이에요. 제 회사 거 1년치예요. 최상급으로 공급해 드릴게요. 무언가로요. 이런 것까지. 당신이 좋은 재료로 음식 만들어야 손님들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할머니 뜻이고요. 민호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민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웃었죠. 엄마, 감사해요. 정말 너 행복하면 됐어.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끔 울기도 하면서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됐을 때 민호가 다시 칼국수를 끓여주었어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이 될 분들께. 뜨거운 국수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민호가 말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갚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쉬세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속까지 따뜻해졌어요. 28년 만에 저는 비로소 그날의 빚을 갚은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전보다 더 번창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순잔의 칼국수 정말 맛있다던데? 거기 사장님이 진짜 착하시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신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고 도장판은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결제를 했죠. 도장판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어요. 민호야, 나도 오늘 도장 하나 찍고 갈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냥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그 따뜻한 맛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김치전도 해드릴까요? 그래요, 민호 씨.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민호는 이제 저를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진이도 주말마다 가게에 왔어요. 민호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했죠. 오빠, 여기 칼국수 2개요. 알았어. 금방 끓여줄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 행복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민호 씨, 혹시 가게 확장할 생각 없어요?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왜요? 더 벌 수 있잖아요.
이모가 그러셨어요. 장사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님들 얼굴 다 기억하고 싶어요. 한 분 한 분 어떤 분인지 알고 뭘 좋아하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가게가 커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챙기려면 이 정도 규모가 맞아요. 너무 바쁘면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쓰니까요. 민호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었어요. 주말 저는 수진이와 함께 가게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민호 씨, 이거 받으세요. 뭔데요? 큰 액자였어요. 민호가 포장을 뜯어봤습니다. 액자 안에는 꽃무늬 손수건 2조각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하나로 이어진 모습이었죠. 그 밑에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순자의 마음을 기억하며 1996년 11월 23일 민호가 액자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가게에 걸어두세요. 할머니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액자를 가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카운터 뒤쪽 벽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예요? 이모 이야기예요. 제가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손님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액자를 바라봤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우리 셋은 한 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님, 수진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다음 달에 나눔 냉장고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해요. 가게 뒤쪽에요. 하나 더요? 네, 지금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수진이가 손뼉을 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독거노인분들 무료 급식도 시작하려고요. 가게 쉬는 날 이용해서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꿈꿨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다만,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가끔 오셔서 같이 나눔 활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도울래요. 수진이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첫 무료 급식이 시작됐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곧 편하게 자리를 잡으셨죠.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네, 아가씨. 수진이가 어르신들을 안내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민호를 도와 국수를 끓였습니다. 어머님, 파는 이렇게 썰어주세요. 알았어요. 함께 요리를 하는 게 즐거웠어요. 28년 전 이순자 할머니가 저를 위해 국수를 끓이던 그 마음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다 됐어요. 나르기 시작할게요. 뜨거운 칼국수가 어르신들 앞에 놓였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냄새만 맡아도 군침 도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아가씨, 이거 정말 공짜야?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그냥 드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안 받아요.
그래도 대신 다음에 또 오세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보답이에요. 할아버지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이순자 할머니가 원했던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세상. 2달 후 수진이와 민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죠. 가게 단골 어르신들도 다 오셨어요. 우리 사장님 결혼하네. 축하해. 신부 너무 예쁘다. 민호와 수진이는 행복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요. 평생 잘할게요. 약속드립니다. 알아요. 당신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순잔의 칼국수, 여전히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벽에 걸린 손수건 액자가 보였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민호가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 뜻 그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갚았어요. 늦었지만 제가 받은 것을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움과 행복의 눈물이었죠.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수진이와 민호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할머니, 그때 그 아기예요. 할머니가 살려주신 아기가 이렇게 자라서 할머니 조카와 결혼했어요. 신기하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났어요.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거죠? 친절은 돌고 돈다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어디선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가게 문 앞에 작은 봉투를 놓았습니다.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메모를 함께 넣었어요. 민호, 수진아. 신혼여행 다녀와. 가게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사랑한다. 마이너스 엄마가.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으로 가는 중이야.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제 인생 바꿔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 뜻을 이어갈게요. 평생요. 바람이 또 한 번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죠.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또 다른 인생들을 바꿨죠. 이순자 할머니가 뿌린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겁니다. 수진이와 민호를 통해서요. 작은 친절은 정말로 세상을 바꿉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8년을 짊어지고 살았던 빚을 드디어 갚았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꿈속에서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잘했어요, 명숙 씨.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볼에 눈물이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가벼웠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